2025년 1월 8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 새해가 밝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속 시원하게 무언가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오늘 1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1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약간 발상의 전환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은 열이고 열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또 흔들리고 불안감이 다시 샘솟습니다. 그럴 때면 나같이 생각한 사람이 또 있었어? 그래, 손잡자. 전문용어로 연대하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답답함이 해소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실 때 한낱 개인 투자자지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그 시각은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글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그 비유는 훈수를 둔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그림으로 보는 거죠. 담대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아이고 손해보면은 쫄고 돈 벌면은 흥분하고 이 번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막 움직이면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림을 좀 크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언정 대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1년 정도 큰 그림의 시황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거의 반복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윤석열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은 끝까지 임기를 채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를 앞세워 자기의 영구집권 혹은 김건희의 통일 대통령 만들어주는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구테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관저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처박혀서 술 처마시고 여전히 경호가 저렇게 튼튼하고 여전히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는 표현이 이런지 이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지절도 아니고 하여튼 좀 뭔가 시원하지 않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무속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 때까지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믿음,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 그리고 내란당 국민의힘 그들의 발악질 이런 걸 보면서 야, 쿠데타가 아니었으면 얘네 임기 채웠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킴에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 누구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의 저는 발악질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지만 냉정하게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죽기 직전에 발악질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만 전해드릴게요. 저는 우량주라든가
뭐 배당주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 증권 바닥에 있으면서 제 계좌로 제 돈으로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미가 없거든요. 특히 액면 분할한 다음에 5만 원 정도 됐을 때부터 움직였을 때 그때 제가 2018년 5월이었나요? 그때 그 액면 분할했을 때 제가 이런 방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미쓰리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면 삼성전자 사나요? 그 제가 답변을 안 삽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저에게는 매력이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이벤트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쫙 빠질 때 막 상한가 간다든가. 그리고 이 종목 뭐지? 뭐 이런 종목들. 흔히 얘기하는 뭐 개별 종목들을 많이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까칠한 그런 녀석들과 매매를 하는 그 스릴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났는데 이성을 만났는데 이성이 세상 착해. 진짜 매력이 없죠. 안 넘어오네. 내가 이렇게도 안 넘어오네. 이렇게도 안 넘어오네. 하면서 저 남자를 내가 쓰러뜨려야겠네. 내 거를 만들어야겠네라는 어떤 그 승부욕을 막 자극하고 그러다 보면 그 남자한테 올인을 합니다. 저 남자를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내 남자를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나쁜 남자들과 약간 인연이 좀 있었었거든요. 세상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죠. 여하튼 저는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반백년 넘어갔으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한참 제가 막 저만의 그 센 기질로 막,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깝치고 다닐 때는 쉽게 넘어오는 남자 안 좋아하고 그리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너 복수 좀 해야겠다. 저 복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저를 배반했던 남자의 결혼식을 제가 파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거죠. 당하고만 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야 나는 있지. 나 배신한 남자 결혼식 못하게 했다? 그러면 야 결혼식장 가서 깽판 났어? 야 그런 바보짓을 왜 왔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피말리게 목줄을 조여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저 년한테 당했네. 물론 저는 꽃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해한 사람들한테 약간 복수하는 기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제가 그래 최고의 복수는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 했습니다만 한참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깝칠 때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한번 당해봐. 저는 끝까지 가서 복수했거든요. 근데 그 복수할 때도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숨통을 조여갔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엄청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윤석열은 임기를 마쳤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냥감이 지금 스스로 죽겠다고 난리브루스를 치고 있고 그 난리브루스가 죽기 직전에 지랄 발광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 정도는 날뛰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정도의 지랄 발광은 뭐 할만하겠다. 그래.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숨통을 잡아가는 거죠. 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미쓰리를 적으로 두면 안 되겠다. 예. 제가 굉장히 독하고 치밀하고 못된 년이거든요. 당하고만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에서 그냥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분위기는 바뀌었잖아요. 그죠?
분위기는 바뀌었으니까 초조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아 그래? 미쓰리 알았어. 숨통 조여간다고? 알았어. 내가 조금 즐겨볼게. 그 즐김이 단순히 이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쟁을 하나씩 이겨가고 적들의 목을 하나씩 따고 점점 그 목졸라가는 그 스릴을 즐기시라는 겁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 어제 드리지 못했던 1월 6일 월요일, 1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월요일 날은 3대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어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06 하락, S&P 500 0.5 상승, 나스닥 0.24 상승. 자,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보편관세가 아니라 선별관세를 검토 중이다라고 보고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거 트럼프가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또 트럼프가 선별관세를 할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뭐 환율이 하락했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나불거립니다. 자, 경제지표. 제가 일요일날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S&P 글로벌과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제조 PMI 지표보다는 높게 나올 건데 잘 나왔네요. S&P 글로벌 12월 서비스업 PMI 지표 11월 달에 56.1이었는데 12월 달에 56.8로 상승했습니다. 와, 좋다가 아니에요. 서비스업 PMI 지표는 늘 이렇게 50 이상에서 움직였습니다.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금리 결정에 관련돼서는요. 1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 1월 6일 기준으로 93.1%고요. 리사쿡 연준 이사가 적절한 시기에 금리 추가 인하 조치가 있겠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재가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점진적으로 인하할 거야 라고 인플레이션도 걱정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1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넘어올 텐데요. 제가 오늘 1월 7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빨리 전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1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42% 하락, S&P 500이 1.11% 하락, 나스닥이 1.89% 하락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신기술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했다. 자, CES 2025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로 개최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엔비디아의 회장이 나와서 뭐 어쨌다 저쨌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신기술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작년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2024년 증시를 띄워야 되니까 2023년부터 3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애플은 제끼고 엔비디아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다? 엔비디아만으로 계속 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AI의 다변화를 지금 산업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은 그런 거 싫어해요. 주식은 돈과 에너지가 집결된 걸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주에서도 1등주가 쫙 올라가요. 아, 나 저 테마주 1등주 사고 싶은데 1등주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그럼 2등주가 움직입니다. 그래도 1등주보다 힘이 약하죠. 그래서 그 테마가 꺾이면 1등주가 꺾이는 게 아니라 2등주가 먼저 꺾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요. 산업 쪽, 경제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업종의 다변화에 대한 그 보편적인 발전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주식은 한 종목만 파고 한 업종만 파고 한 이슈에만 집중해서 확 띄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머지들은 따라올 녀석들은 따라오고 아닐 녀석들은 아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모든 주식이 오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 쪽에서는 CES 가지고 뭐 AI가 여러 가지 뭐 다변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올해는 AI 말고 엔비디아 말고 딱 하니 그렇게 눈에 꽂히는 게 없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발표된 ISM, 어제는 S&P 글로벌이었죠. 이날은 ISM에서 발표하는 12월 서비스 PMI 지표 11월 달 52.1에서 12월 달 54.1로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PMI 지표 모두 잘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 53.3보다도 좋았다고 합니다. 자,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가 10월 대비 25만 9천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11월 구인이죠.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하시면서 경제지표 읽으시고요. 자, 어제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 근데 왜 혼조세였어?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보편 관세가 아니라 선별 관세라고 했는데 그거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기세가 꺾였어. 라고 뉴욕 증시 혼조세를 설명했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제력 압박을 동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 트럼프가 그런 의지를 보였다. 뭐 이런 정도죠. 주식이라는 별로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자, 1월 FOMC 금리 동결 확률 95.2%, 6월 달까지 금리 동결 확률 32.9%입니다. 자, 뉴욕 증시 현재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2월 3일 윤석열 친위 구테타가 일어난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한때는 또 오세훈 관련주가 변동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쿠데타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바이오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료가 뭘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 뭐냐면 독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드렸죠. 주식은 뭐뭐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럼 과연 뭘로 올릴까? 그런 거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바이오 제약주가 올랐어. 왜 오르지? 막 찾아봤더니 어이구 전염병이네. 독감이 전염병이네. 되게 심하네. 이것 때문에 올라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 다음에는 올해는 바이오주다. 근데 제가 사실 뭐 독감이 이렇게까지 유행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바이오주가 움직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제목을 갖다가 독감이란 재료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쓰리는 주식시장을 저렇게 읽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매수해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2월 달에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주식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2,4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쵸? 여기서 뭐 더 빠지겠어? 여기서 뭐 큰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400포인트가 이탈되면 외국인들도 좀 매수하고, 그리고 지금 멧돼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400포인트에서 뭐 미쓰리 말대로 2,000이 깨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2,400포인트 아래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나는 뭐 버텨보지 뭐. 그래서 2,4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이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조금 입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2,50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불쌍하다. 왜? 미국이 빠질 거거든요. 미국이 빠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이런 분위기, 바닥권을 형성되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 대한민국 혼자서 막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 선에서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어요. 어떤 분께서 뭐 미쓰리 뭐 이번에 뭐 2,500 뭐 이렇게 뭐 지금 2,400에서 뭐 꺾일 것 같지 않아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400포인트가 바닥권이에요.
근데 지금 2,500포인트 넘어갔다고 야 바닥 찍었어 흥분할 모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2,400포인트에서 바닥권을 찍고 이제 기지개를 좀 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다음 주에 리사쿡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우려했던 것처럼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가 발표된 거 말장난으로 어떻게 예쁘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문제 발생되면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의 바닥권이라는 건 형성이 됐지만 2,600, 2,700, 2,800 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500포인트 안착되잖아요. 애널리스트들 또 지랄 발광합니다. 걔네들 뭐라고 했습니까? 걔네 2,350, 2,200까지 예상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빠지죠? 예. 그게 조금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다고 또 지랄 이은병들 할 겁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마시라고 이미 충분히 저는 앞에서 2,400포인트 이하가 되면 외국인들도 뭐 단탄히 뭐니 해도 들어와 있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쭉 가기에는 지금 주변 상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쭉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지금 환율은 너무나 급등한 나머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뭐 크게 움직임 없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미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렸기 때문에 저 내일 새날 방송에 집중하고 저는 금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합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이메일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뵐게요. 추위에 독감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